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부 그날 아침. 202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빌라 3층. 67세의 김영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후, 깊게 한숨을 내쉬는 영호. 1980년대 초반 25의 나이로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던 그는 이제 국내 3대 패션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타이틀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은 뭘 입을까? 드레스룸을 열자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브리오니, 키튼. 하지만 영호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남색 바람막이 점퍼로 향했어요. 15년여는 좋게 된 옷이었죠. 소매 끝이 약간해지고 지퍼도 부드럽게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옷은 좀. 아내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 골동품 시장 갈 건데 편한 게 최고지. 그래도 회장님이. 회장은 무슨. 그냥 영호야. 부부는 함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5억 원짜리 벤틀리 플라잉 스퍼, 2억 5천만 원의 메르세데스 S클래스, 그리고 구석에 있는 하얀색 경차, 2013년식 레이. 설마 또 그 차?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동네 다닐 건데 이게 딱이지. 12년 된 경차였어요. 수진이 초보 운전할 때 샀던 차인데 막상 영호가 타보니 작고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주차도 편하고요. 영호는 레이의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터리가 23%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니까 상관없었어요.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KB국민은행 VIP센터 정기예금 이자 5,2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호는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그는 70대 노인이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즐겼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정도는 기본이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총 예금 잔액 1,784억 원. 35년 전 절친이었던 최성민이 은행 지점을 인수한다고 투자를 부탁했었죠. 우정 반, 투자 반으로 500억을 넣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100억, 200억씩 계속 예치했어요. 이자도 좋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성민은 8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준호는 3년 전 지분을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 영호와 그 은행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오니 굳이 옮길 이유도 없었죠. 오늘은 조선시대 백자나 구경해 볼까? 영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레이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12년 된 경차라 엔진음이 다소 거칠었지만 동네 골목길을 달리기엔 안성맞춤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20대로 보이는 운전자가 레이를 보더니 피식 웃는 게 보였습니다. 영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겉만 보지 뭐. 라디오를 틀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호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어요.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호는 전혀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지. 2부 인사동 골목. 인사동 골목길. 영호가 자주 가는 골동품 상점 옛것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차를 대던 공영주차장 입구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아이고, 공사를 하네. 영호는 천천히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일 오전 11시인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일인데 이렇게 꽉 차다니. 두 번째 골목을 도는 순간 영호의 눈에 6층짜리 회색 빌딩이 들어왔습니다. 1층 유리창에 KB국민은행 인사동 지점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어요. 맞다, 저기 주차장이 있었지. 영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온 김에 요즘 금리 좋은 상품도 알아보고 가자. 빌딩 옆 주차장 입구. 입구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형광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건물 관리 요원으로 보였습니다. 영호가 레일을 천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호는 차를 멈췄어요. 관리 요원은 영호의 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12년 된 하얀 경차. 앞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보닛에는 새똥 자국도 있었죠.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주차하려고요. 은행 업무 좀 보려고. 영호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주차는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무슨 업무 보실 건데요? 예금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예금 상담이요?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냥 상담만 받으러 오신 거예요? 실제로 가입은 안 하시고요? 그건 상담 받아봐야 알죠. 영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주차장이에요.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시면 곤란합니다. 할아버지라니. 영호는 올해 67세였지만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VIP면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순간 남자는 영호의 차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12년 된 경차,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노인.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가 VIP요? 그럼 저는 은행장이겠네요.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저기요, 말씀 좀 조심하시죠.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차 타고 오셔서 VIP라고 하시면.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꼭 참았어요. 그럼 어디에 주차하면 됩니까? 저기 구석, 저 뒤쪽 보이죠? 거기 경차 전용 구역에 세우세요. 영호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 곳, 햇빛도 안 드는 구석진 자리였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자리 있는데 왜 저기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는 고급 차량 전용이에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차들 대는 곳이라고요.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규정입니다, 규정. 할아버지, 빨리 저리로 가세요. 뒤에 차 옵니다. 실제로 뒤를 보니 검은색 BMW 7 시리즈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관리 요원은 영호의 차를 옆으로 비켜나게 손짓하더니 BMW를 향해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영호는 입술을 꾹 깨물고 구석 주차 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BMW는 은행 정문 바로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유유히 주차했어요. 5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렸고 관리 요원은 또다시 깊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차가 다르다고 대우가 이렇게 다르네. 차에서 내려 은행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관리 요원은 영호를 흘끔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삼부은행 로비.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 영호는 대기표를 뽑았어요. 6, 7번.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높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고 벽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구는 6개였는데 그중 4개만 운영 중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호 앞에 3명, 옆에 2명. 금방 차례가 오겠네. 영호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요즘 관절이 좀 안 좋았거든요. 1,700억이 넘는 돈을 맡겨둔 은행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영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색바랜 청바지, 10년은 된 운동화. 여성은 가방을 가슴에 꽉 끌어안더니 슬그머니 한 칸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영호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60번 손님 -4번 창구. 앞사람이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고객님.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남성이 뭔가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영호는 안심했어요. 아까 주차장 관리 요원과는 다르게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겠지. 약 7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광판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67번 손님 -2번 창구. 영호의 차례였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2번 창구로 걸어가는데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호의 낡은 차림새가 이곳 분위기와 너무 대비됐거든요. 2번 창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대리 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메이크업.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영호가 창구 앞에 서자 지은은 컴퓨터 화면만 보며 말했어요. 무슨 업무세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아까 옆 창구 직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영 인사도 자리 권유도 없었어요. 주차권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호의 모습을 본 순간 지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낡은 바람막이, 색바랜 청바지, 주름 가득한 얼굴. 주차권이요? 말투가 확 달라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어요. 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받으라고 해서요. 주차권은 금융상품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드려요. 지은은 다시 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 타고 온 그 할아버지구나. 지은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들으라는 듯이. 금융상품이요? 어떤 걸 가입해야 하는데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이요. 최소 100만 원 이상.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100만 원 이상이요? 네. 그럼 출금해서 바로 예금하면 되나요? 순간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영호는 다 들었어요.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받으려고요? 그제야 지은이 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만 가득했어요. 네.
출금해서 100만 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지은은 잠시 영호를 쳐다봤어요. 100만 원은 있나 보네. 그래도 주차권 때문에 귀찮게 하시네. 통장 있으세요? 말투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요? 지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은 없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뱅킹을 하신다고요? 주변 직원들이 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합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영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은행 앱을 클릭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지문 인식을 하려는 순간 배터리 부족 마이너스 종료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 영호는 당황했어요. 지은이 가지가지 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신분증으로는 안 되나요? 신분증으로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 후 출금은 가능하긴 한데요. 지은은 말을 끊고 영호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67세 노인, 낡은 옷, 12년 된 경차. 근데 정말로 100만 원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주차권만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시거든요. 실제로 뒤를 보니 대기 손님이 2명 있었어요. 영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지은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시계를 힐끔 보더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100만 원이요? 아니면 200만 원? 영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700억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1,700억 원입니다. 지은은 영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1,700원이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1,700억 원이요. 영호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배를 잡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에휴,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1,700억이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있으시면 뭐하러 주차권을 받으러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신분증을 창구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할아버지, 저 진짜 바빠요. 그때 옆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손님 많은데. 이 할아버지가 1,700억 찾으러 오셨대요. 남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명찰을 보니 과장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하, 1,700억이요? 와, 농담도 크게 하시네요.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였어요.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분노였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웃지 말고 확인해 주시오. 영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없으면 그냥 가세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지은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동료에게 보여주며 작게 그러나 들리게 말했습니다. 봐요. 67세 저런 차림으로 1,700억이라니. 아까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 맞죠? 하. 직원들이 또 웃었어요. 영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참자. 조금만 더. 태준이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보려는 거였어요. 얼마 나올까요? 내기할까요? 내기요? 네. 저는 50만 원 이따에 걸게요. 저요? 10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영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영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좌 조회 메뉴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나오겠네요. 태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김영호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이 이상하다 싶어서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한가운데 선명하게 떠 있는 숫자. 예금 잔액 1,847억 5,320만 원. 지은은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짜리가 하나. 1,800억. 정확히는 1,847억.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에 있던 직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왜요? 얼마 나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그 직원도 얼어붙었어요. 뭐예요? 얼마예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1,800, 1,800억. 순간 창구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은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847억 5,320만 원. 그 아래로 이자, 지급 등 거래 내역도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고객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영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확인했으면 빨리 인출해 주세요. 골동품 가게 가야 합니다.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직원들 표정 좀 봐.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속삭임이 로비로 퍼져나갔어요. 태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지점장님, 지금 좀 나와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사부 지점장실. 안쪽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5세쯤 돼 보이는 남성이 급히 나왔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명찰에는 지점장 이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빠른 걸음으로 이번 창구로 다가왔어요. 태준이 급히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지점장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예금 잔액 1847억 5320만 원.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784억 5984만 원. 이게 무슨... 상철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고객 정보를 받습니다. 김영호. 계좌 개설일 1990년 3월 15일. 35년 전부터 거래한 고객이었어요. 상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거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던 전설 같은 고객. 본점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던 최대 예금주. 그 고객이 지금 여기에.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구 앞을 봤습니다. 낡은 바람막이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색바랜 청바지, 주름 가득한 얼굴,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빛. 상철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지은과 태준의 창백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급히 창구 밖으로 나왔어요. 고객님,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는 상철을 쳐다봤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김영호 회장님이십니까?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영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 이상철입니다, 회장님. 상철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숙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분이 누구래? 지점장이 저렇게 인사하네. 뭔가 대단한 분인가 봐.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요? 영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실례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창구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지은과 태준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물어보세요. 이 직원들에게.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지은 대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상철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께서 주차권을 받으러 오셨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예금하셔야 주차권을 드린다고. 그게 잘못됐습니까? 상철이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1,700억 원 인출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태준 과장은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1,700억이 있으시면 제가 은행장이라고. 뭐라고요?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철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호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호가 상철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갑자기 창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영호 앞에서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어요. 태준도 급히 나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로비의 고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호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허리 펴세요.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제대로 들으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과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호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전액 현금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현금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금으로 주세요. 영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태준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빼신다고? 진짜요? 그럼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자기 창구로 급히 갔습니다. 저도 예금 좀 찾아야겠는데요. 지금요? 네.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 있나?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나도 빨리 찾아야겠어.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다 뱅크런이 시작될지도 몰랐어요. 회장님, 제 사무실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상철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호가 덧붙였습니다. 오부 지점장실에서 상철의 사무실, 영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상철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습니다. 영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1,700억을 인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일은 현금으로 안 되면 이체하면 되죠. 영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체요? 네, 다른 은행으로요. 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시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상철은 손을 비볐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을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인출 절차 시작해 주세요. 이체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도 급히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호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막막했어요. 회장님, 1,700억이 빠지면 지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밖에 주차장 관리하시던 분이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고 하던데 설마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물어보세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철은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나왔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불렀어요. 영호는 멈춰섰습니다. 여기, 주차권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차권을 내밀었어요. 영호는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은 예금해 주세요. 1년 정기예금으로. 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지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전자서명을 마치고 은행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 관리 요원이 영호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기, 관리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주차권을 건넸어요. 주차권이요. 관리 요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영호는 구석에 외롭게 서 있는 하얀 레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6부 그 후 영호가 은행을 나간 지 20분쯤 지났을까요? 로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1,700억을 다 빼신다며? 맞아요. 지점장이 직접 인정했어요. 그럼 이 은행 괜찮은 거예요?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창구로 다가갔어요. 저희 예금 전부 찾을게요. 지금 당장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1,700억이 빠지는데요.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찾아야겠어.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순식간에 6개 창구 모두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금 전액 인출이요.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세요. 저희 은행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은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은행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1,700억이 빠지는데요.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예요. 상철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일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지은과 태준을 지점장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로 은행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철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철은 서류 2장을 꺼냈어요. 본점 결정입니다. 둘 다 면직입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면직이요? 네. 즉시 효력입니다.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결정이에요. 태준도 말을 잃었습니다. 짐 챙기시고 나가세요. 일시간 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서랍을 열었어요. 개인 물건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태준도 자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8년간 다녔던 직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건물을 돌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철은 주차장 관리 요원을 불렀습니다. 김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관리 요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철이 물었어요. 관리 요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우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경찰을 타고 오셔서 그게 다예요? VIP 전용 주차 구역이 있어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분을. 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용역 계약 해지입니다. 관리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가보세요. 관리 요원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3일 후 본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사동 지점 폐쇄 결정입니다. 본점장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김영우 회장님 인출건으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 이탈도 심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건물도 매각 진행하세요. 빨리요. 네. 상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지점은 다음 달 말로 폐쇄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지만, 하지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주 후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물 금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은행 망하나 봐. 큰 손이 돈 뺐다며?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한 달 후 영호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KB국민은행 인사동 지점이 오늘자로 폐쇄됐습니다. 최대 예금주의 대규모 인출 사태로 경영난을 겪어온 이 지점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긴 한데 마음 한편이 약간 무거웠어요.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점도 문을 닫았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지만 대가가 너무 큰 건 아니었을까? 7부 제외. 한편 한 분식집.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분식집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려서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은행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좀 치워줘. 사장님이 불렀어요. 네. 지은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살짝 데었지만 참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김영우 회장님을 다르게 대했더라면,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재 옮겨. 네. 무거운 자재를 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였어요. 형은 왜 여기서 일해? 이런 일할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태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차장 관리 요원은 다른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차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KB국민은행에서의 일이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영호는 골동품을 보러 인사동에 갔다가 예전 은행 지점이 있던 건물을 지나쳤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1층 은행 자리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너무 심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무례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떡볶이나 먹고 갈까? 영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여자. 한지은이었습니다. 지은도 영호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문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은의 모습이 한 달 전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영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주문 용지를 주우며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떡볶이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자리에 앉아 지은을 지켜봤어요. 지은은 주방에서 사장님에게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고 영호에게 다가왔어요. 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회장님을 겉모습만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지은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 지난 일인데.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네. 구직 중이지만 다음 공채 때까지는 일단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호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주문하신 떡볶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네. 지은은 떡볶이를 가져와 영호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호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영호는 계산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영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8부 두 번째 기회. 일주일 후 영호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 건물 말이죠. 얼마에 나왔어요? 아, KB국민은행 있던 인사동 빌딩이요? 85억에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싸네요. 금매라서요.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해 주세요. 네. 정말이세요? 네. 현금으로 할게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영호는 그 건물의 소유주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저축은행장을 만났습니다. 김영우 회장님 반갑습니다. 45세쯤 돼 보이는 남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은행장님 반갑습니다. 제 건물 1층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차별 같은 건 없겠네요. 네. 예전 일이 잠깐 생각나서 좋습니다. 저희도 그게 더 편해요. 관리도 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우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점 확장하시는 거라 직원을 뽑으실 텐데 혹시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네. KB국민은행 경력자입니다.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믿을 만한 사람 같군요. 네, 그분에게 면접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실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며칠 후 영호는 지은이 일하는 분식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다가 영호를 보자 다시 긴장한 표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 해서요. 네, 다른 것도 맛있어요. 지은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영호는 주문을 하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요. 지은은 주방을 힐끔 보더니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앉았어요. 한지은 씨, 네, 회장님. 새로운 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아요. 신생저축은행이죠. 거기 지점이 또 생깁니다. 지은은 영호를 쳐다봤어요. KB국민은행 있던 자리예요. 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호가 말을 이었어요.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입사 지원하고 면접 한번 봐요. 최종 합격은 물론 실력으로 결정됩니다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왜 저한테?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많이 반성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기 연락처예요. 말해뒀으니 면접 보세요. 영호는 명함을 건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직원이 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 직원, 박태준 씨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아, 태준 씨요?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공사 현장? 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연락처 알면 가르쳐 줄래요? 아, 네.
잠시만요. 지은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찾아 적어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영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좀 개운하네. 구부 변화. 한 달 후, 새로운 저축은행 인사동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새로운 저축은행 인사동 지점 신규 오픈. 주차장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 은행 오면 무료 주차였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요. 지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영호는 은행 대기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네.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편 영호는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한건설 현장 사무실 앞에서 태준을 만났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인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영호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현장 밖으로 나왔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영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는 잠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네. 네. 내 개인 운전기사로 일할 생각 없나?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요?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걸세. 하지만 제가 회장님께 한지은 씨도 기회를 줬네. 이제 자네 차례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게. 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장담할 순 없지만 새로운 저축은행 채용 때 추천하겠네. 운전기사 일을 성실하게 하면.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성실해야 하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후, 태준은 영호의 운전기사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차를 닦았어요. 레이든 벤틀리든 똑같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은 레이로 가세. 네, 회장님. 태준은 레이 문을 정중하게 열어줬어요. 편하게 타세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계속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영호는 만족스러웠어요. 태준 씨, 네, 회장님. 새로운 저축은행에서 경력직 모집한단데 지원해보게.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세요? 지점장한테는 말씀드려놨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은 지원했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저축은행 지점장이 영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추천해 주신 직원분이 너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고객들에게도 친절합니다. 다행이군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 담당 자리가 났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있으신가 해서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영호는 예전 주차장 관리 요원이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 김영우입니다. 회장님, 관리요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축은행에서 보안 담당으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요원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새로운 저축은행에서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0부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오전 9시 새로운 저축은행 인사동 지점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낡은 코트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보안 담당이 된 예전 관리 요원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업무 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창구에서 지은이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하려고. 네. 금리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도 옆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태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했습니다. 이제는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영호는 은행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은 벤틀리를 탔어요. 도착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담당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지은도 영호를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태준 씨도 잘하고 있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주차권 좀 줘.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오늘의 사연은 1년짜리 예금을 박연희 주고. 할머니가 네, 회장님.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영호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웠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영호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두에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영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멀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